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데, 일단 지금까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한 1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해 추정 실적을 실제로 달성한 기업은 겨우 몇 프로였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한 해 마지막 날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 거래일을 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여러분들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만족할 만한 한 해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내년은 더 뜨겁게 또 한 번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은금라. 어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연말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봤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기 변동에 주의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락의 트리거가 된 것은 CME에서 은 선물 계약에 대한 증거금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너무 과열되었기 때문에 증거금을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은 현물은 사상 최고로 온스당 80달러를 찍고 9%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금이나 백금, 팔라듐 전부 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미국 주식이 좋을까요? 일단 내년은 모든 주식이 다 가는 에브리싱 랠리보다는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역시나 AI는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 스포티파이, 팔로알토, 웨스턴 디지털, 보잉 이렇게 꼽았고, BOA는 마소, 엔비디아, 알파벳, TSMC, 브로드컴, JP모건은 일라이 릴리, UBS는 아마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그리고 펩시코 이러한 기업들을 추천했다고 하니까 미국 주식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될 연말에 LNF에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숫자가 나와서 조금 더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기존 다른 2차전지 업체처럼 그냥 취소만 되었다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테슬라와 3.8조 원 계약이 9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좀 더 충격적인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이 쪼그라든 이유가 뭐냐? 바로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용 4680 배터리를 LNF에게 맡겨뒀었는데, 그런데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죠. 테슬라도 전기차 판매 부진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기차 캐즘이 2차전지를 이제 연말에 좀 많이 흔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양식품은 매수 기회. 최근 몇 개월간 삼양식품이 좀 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증권은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평가를 했고 목표가 18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약한 이유는 지난달 미국 수출액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기회로 판단한다고 하고 해외 인기는 꾸준하다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많이 거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 초 삼양식품을 비롯한 미용, 화장품주 이런 친구들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 주자는 왼쪽에 일단 삼양식품 이 친구가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SAMG 엔터 정말 많이 올랐다가 많이 꺾여내렸죠. 근데 최근 들어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지킬지가 중요하고, 다음으로 파마리서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차트죠. 지금 여기도 이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한 APR 이 친구는 차트가 딱 봐도 이쁘죠. 다른 친구들은 올라갔다가 꺾여 내려갔지만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완벽한 기간 조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R 한 번 더 신고가를 뚫어줄까 이런 기대감 가져볼 수 있으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해 뭐 할까요? 마찬가지의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내년에도 또 신고가 행진을 보여줄지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요. 다음입니다. NC소프트 4분기 쇼크. 아이온2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NC소프트. 하지만 4분기 실적은 오히려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아이온2 매출이 일부 1월에 인식된다고 하고, 또 성공적 출시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도 반영하고 마케팅 비용도 크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쇼크가 날 수 있다. 하지만 1분기는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자, 다만 4분기 쇼크 때문에 목표가는 30만원으로 하향한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실적 정상화 구간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직도 아이온2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확실히 진짜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게임이 재밌다고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겠죠.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년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시간. 내년에는 현대 그리고 기아의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기본적으로 증시가 오르고 있기에 기준 퍼인 9에서 10이 아니라 11에서 12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170cm가 평균 키였는데 지금은 180cm가 평균 키로 바뀌었으니까 이 친구도 180으로 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밸류 정상화가 된다면은 현대차는 충분히 40만원까지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현대차는 내년에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피지컬 AI를 앞세워서 상승할 수 있을지 일단 차트는 이쁜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이거 기르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공모주는 더 좋아질까? 확실히 연말에 공모주가 조금 더 좋았었죠. 금감원이 한번 칼질하고 나서 더욱더 질 좋은 공모주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데, 일단 지금까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한 1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해 추정 실적을 실제로 달성한 기업은 겨우 몇 프로였을까요? 저 기리스는 이거 딱 보고 그래도 한 20%는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충격입니다. 5.7%, 100개 중에 5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아주 양아치가 많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금감원은 여기에 대해서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계리율 전망까지 포함하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공모주만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아주 동의합니다. 다음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준비 꿀팁 중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벌써 시행한 지 3년이 되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르분들이 세금을 내신다면은 10만원을 기부하면은 전부 다 세액공제가 되는 거니까 사실 먼저 내는 것뿐 또이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득이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내일까지 기부가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막차에 탑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 이음에 가입 후 기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은행 어플인 KB, IBK, 신한, 하나은행 여기서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르분들 이제 또 연초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한국인의 대표 만성질환 3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 3가지가 3고가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이렇게 3가지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3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에서 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질환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 편이지만 하지만 알고도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3가지의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비만입니다. 비만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다면은 이번 신년에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 그게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만약 당연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이 부담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내가 아프다면은 지금 비만약 몇십만원 수준, 그거는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류 업계의 불황.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본 업종이 바로 주류라고 하는데요.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는 계엄까지 있다 보니까 주류 시장의 침체가 더욱더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왼쪽에 주가가 좀 너무하죠. 그래서 화이트진로 등 주류 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달 롯데칠성음료는 창사 최초로 주류 부분 희망퇴직을 시행했으며, 살기 위해서 해외 진출에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헬스 플레저 문화가 확산하다 보니까 주류 업계에는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025년 나의 실수. 다들 내년 장세를 예측하기 바쁜 가운데 신영증권에서는 올해도 빗나간 예측이 무엇이 있었나 되돌아보는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센터장이 이야기한 자신의 실수는 강세장을 예상을 하긴 했으나 코스피 4천은 예상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기르분들은 어떠신가요? 올해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게 있으신가요? 저 기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너무너무 많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딱 떠오르는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이제 어자텐 자율주행 아닌가. 자율주행을 텀베거를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물론 아직도 시각 똑같습니다. 내년에는 가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확신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늦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잠시 좀 다른 데 갔다가 자율주행 투자할 걸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그렇게 후회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어쨌든 이 결과가 잘 되어서 혹시나 자율주행을 좋아하시는 다른 기리분들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어쨌든 기리분들 2025년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26년 기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전부 다 이루어지는 26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짧은 공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